ongoing thing.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그래머스 편입문법의 저자 강민형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걸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아무래도 더 빠른 어떤 결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중구난방식으로 막 우격다짐으로 그냥 막 공부해도 물론 공부니까 결과는 나올 수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게끔 공부해주는 방식, 거기 여러분들 분명히 되게 고프죠? 그런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은요, 당연히 영어 공부의 전반에 걸쳐서 잘했던 분들이 썼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공부를 잘했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학창시절에 이런 방식을 썼고요. 저도 공부할 때 이런 방식을 써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방식을 쓰면 장담하건대 반드시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단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가장 시간이 걸리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뭐 약 파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공부하면 반드시 흥합니다. 이거는. 자, 그게 뭐냐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 하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A라는 걸 오늘 공부를 했어요. 수업을 들었어요. A라는 것에 대한 수업을 들었는데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복습을 해야겠죠. 그럼 복습을 할 때 이 A라는 걸 막 시간이 막 남아돌아서 100번을 공부를 했어. 100번 복습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공부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B도 당연히 100번 공부를 하고 C도 다음날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계속 100번씩 공부를 한 거야. 이거를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공부를 한 건 맞는데 문제는 뭐 한 6일차나 뭐 10일차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기억이 날 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 A가 기억에 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래야 당연히 머릿속에 장기 메모리화를 시켜야 그래야 내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도 까먹지 않고 그거를 꺼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목적은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결과적으로 이 공부를 했던 내용이 언젠가 장기 메모리화 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려면 물론 공부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공부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이걸 꺼낼 수 있느냐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꺼낼 수 있으면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소리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영어를 잘했던 친구들은 굳이 영어 공부를 여러분들이 막 진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심하게 안 하잖아. 단어만 그냥 외워주면 끝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장기 메모리화가 됐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장기 메모리화를 시키려면 하루에 100번 공부한다? 하루에 뭐 10,000번을 공부한다? 하루에 3번 공부한다? 의미가 없어. 횟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루에 몇 번 공부하느냐는. 왜냐하면 어차피 며칠 지나고 나면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신정보가 들어가면 그 정보는 무조건 빠지게 돼 있거든. 장기 메모리화가 안 돼 있으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얘네들은 흐릿하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며칠이 흐르고 나면. 그럼 이게 명확하게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으려면 하루에 몇 번의 공부를 하느냐 보다는 며칠 동안 연속적으로 공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A를 한 번 공부했다. 그럼 이튿날에도 A를 또 한 번 또 공부하고요. 셋째 날에도 또 B랑 A를 똑같이 공부하고 이런 식이 좋다고. 이런 식이.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해내야 이게 첫날 공부하고 둘째 날 공부하고 셋째 날 공부했을 때 분명히 셋째 날은 확실히 기억에 남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기억이 훨씬 더 많이 날 거고. 그래서 넷째 날이면 아무래도 공부를 조금 안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 A라는 파트를 공부했을 때 처음에는 2시간이 걸렸어. 그러면 B라는 것도 2시간 걸릴 거고요. A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뭐 절반 정도만 걸리겠죠. 1시간 정도만. 이미 그 전날 봤으니까 기억에 어느 정도는 남을 테니까. 그러면 당연히 2시간,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A는 그럼 뭐야? 또 그것의 절반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미 2번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한 10분이면 된다고. 쑥쑥쑥쑥 넘어갈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3일, 뭐 길게는 5일까지. 그럼 여기는 이제 D, C, B, A.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E, D, C, B, A.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5일까지 공부를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당연히 여기에 대한 거를 5일 동안 봤는데, 아, 설마 책 피자마자 바로 이해되지 않겠어? 5일 동안이나 봤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복습을 반복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말은 5일을 뭐라는 소리가 아니야. 일단 저는 공부를 할 때 5일 주기를 쓰긴 썼어요. 그러니까 저의 경험을 빗대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5일 주기를 안 해도 돼. 그냥 3일 주기만 하고 그 다음에 언젠가 한번 한 열흘 정도 뒤에 한 번만 또 봐주겠다, 이런 식의 스케줄 정리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5일 정리를 한 거야. 그럼 이제 5일 다음엔 어떻게 되냐? 6일 차에는 F를 배우겠죠. 그러면 이제 E, D, C, B까지만 하고 A는 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거는 그럼 언제 막 30일 되면은 막 미친 듯이 계속 다 공부해야 되잖아. 그렇게까지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대충 3일 주기를 썼다면 3일 뒤에는 첫 번째 거 버리고, 까먹으면 어쩌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까먹는다. 그러면 또다시 언젠가 다시 한번 봐주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어찌됐든 간에 5일 정도를 봤다면 분명히 제대로 여러분이 공부하려고 마음가짐 가지고 봤다면 이거는 무조건 어느 정도의 장기적인 메모리가 될 거예요. 그 어느 정도는 사람의 머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한 달 내내 이제 다시는 안 봐도 기억이 나고, 누군가는 보름 안에 다시 봐줘야 기억이 날 거고, 이런 식으로. 됐죠? 여기까지. A 버리고요. 그 다음 7일차 되면은 이제 G, F, E, D, C. 그럼 A, B 버리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한 이제 15일 차, 아니면 20일 차 이렇게 됐겠죠? 그때쯤 A가 기억이 날까? 그럴 때 A를 한 번씩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스케줄표가 필요해요. 다이어리 있잖아, 그죠? 다이어리 어디서 구해가지고 사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이어리에다가 오늘 복습해야 될 부분, 그거를 이렇게 정해놔서 적어놓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또는 3일 동안 적어놓고 어느 하루를 지정해 놓은 다음에 1일부터 3일까지 배웠던 거 복습하기. 15일 날 다이어리에다가 15일 딱 써져 있으면 1일부터 5일까지 것만 복습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는 아니면 15일이 아니더라도 20일 날 1일부터 5일 것만 다시 한번 보기. 1일부터 7일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기. 그러면 까먹을 때쯤 돼서 다시 한번 빵 하고 쳐주는 거 아니야. 까먹지 말라고. 그런데 어떻게 기억이 안 남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애플이라는 단어를 왜 기억을 할까요? 애플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는 이유가 뭐야? 당연히 어렸을 때 많이 봤기 때문이죠. 지금에 와서는 애플이라는 단어를 외워요, 안 외워요? APPLE라고 외우는 사람 아무도 없죠, 지금. 이유가 뭐야? 분명히 어렸을 때는 많이 공부를 했고 애플 APPLE 하면서 막 외웠었고 쓰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는 까먹을 때쯤 돼서 한번 우연찮게 어디서 보고, 까먹을 때쯤 돼서 우연찮게 어디서 보고, 까먹을 때쯤 되니까 우연찮게 어디서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장기 메모리가 된 거야. 우연찮게 보니까. 그죠? 만에 하나 우연찮게 안 봤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플이라는 단어가 그럼 쉬워서 그런 건가? 아니야. 일본어로 한번 가볼게요. 일본어에서의 사과는 링고라는 단어거든요. 링고. 지금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런 다음에 까먹을 때쯤 돼서 안 봐봐. 그럼 링고가 어떻게 기억이 나? 당연하죠. 기억이 안 나면 단어가 쉽기 때문에 외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절대로 그건 없습니다. 그냥 자주 쓰니까 그런 거야. 까먹을 때쯤 되면 어딘가에서 나오고, 까먹을 때쯤 되면 어디가서 나오고,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단 문법 또는 어휘 이런 것들은 어려운 문법이거나 또는 어려운 어휘 같은 경우에는
평소 때 안 나오잖아. 까먹을 때쯤 되면 나오고. 이게 없잖아, 평소 때. 그러니까 까먹는 거야. 공부를 해놓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결과적으로 까먹을 때쯤 되면 강제적으로 한 번씩 톡톡 쳐주라는 소리예요. 애플처럼 까먹을 때쯤면 나오고 까먹을 때쯤 되면 나오고 이게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문법이나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톡톡 한번 건드려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면 강제적으로 어느 정도 건드리다 보면 까먹었다 기억나고 까먹었다 기억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건 무조건 머릿속에 팍 박히게 돼 있어요. 적어도 1년 안에는 절대 안 까먹는 문법이 돼요. 또는 절대 안 까먹는 어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복습법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저는 5일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5일 주기 복습법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예요. 누군가는 7일을 써도 되고 단지 7일 동안 이렇게 돼버리면 공부할 양의 시간이 너무 많아져 버려. 처음엔 2시간, 얘는 합쳐서 이제 3시간이죠. 예를 들어서 얘는 합치면 이제 3시간 10분이 돼버리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시간, 1시간, 10분, 1분. 그러니까 거의 일단은 5번, 5일까지 다 하면 지금 이걸 2시간이라고 처음 배우는 걸 2시간으로 가정했을 때 보통 한 3시간 30분 정도는 걸린다는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복습에 3시간 30분 투자한다. 많지는 않잖아, 솔직히. 여러분들이 공부량이 많으니까 이 정도 복습 투자하는 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예습보다는 복습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복습을 많이 얼마나 자주 중요한 거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보다는 얼마나 자주가 좋습니다. 얼마나 자주 보느냐 그래서 장기 메모리화 시키느냐 여기가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해주면 5일 주기 복습법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5일 주기의 복습법만 제대로 따라준다면 분명히 장기 메모리화 되는 아이들이 많아질 거예요. 장기 메모리화 되는 아이들이 많아진다? 그럼 당연히 시험에 통과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됐죠? 힘들지만 당연히 해내야 되는 거니까 이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 이제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방향성에 대해서 설정을 해준 거면 이제 복습에 대한 정말로 내용을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 됐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편입학 입시를 준비하는 새로운 방법, 편입 N.